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신재현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는 건 버겁고 사람은 힘들고 일은 지칠 때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떤 태도로 이 순간을 견뎌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도록, 흔들리는 마음도 편안하게 가꿀 수 있도록, 속마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툴지 않게, 그러나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화나. 정말 열받아.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부정적인 기분을 거칠고도 쉽게 표현합니다. 기분을 발산함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는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데요. 내면에 쌓인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밖으로 토해내면 탄산 가득한 사이다를 마시듯 속이 뻥 뚫리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기분을 즉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억압되기만 한 감정은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정신과를 찾는 분들 중 대부분은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감정들이 마음에 겹겹이 쌓여 결국 여러 병으로 발화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 우울감, 불안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마음속 좁은 창고에 억지로 밀어넣고 문을 잠근다면 언젠가는 더 크고 어두운 감정들로 번지게 됩니다. 감정은 적절한 시기에 온건한 방식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감정 표현의 때와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감정을 모으고 모아 한 번의 부정적인 형태로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시원함 뒤에 따라오는 오랜 불편함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일상에서 잽을 날리듯 소소하고도 간단하게 "나 우울해. 기분이 별로야. 나는 속상해." 라는 말을 툭툭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칠고도 서툴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위 감정 표현에 대해 쿨합니다. "나는 뒤끝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려." 라며 자신의 무분별한 감정 분출을 합리화하고는 합니다. 감정의 억압과 반대되는 아주 과한 표현입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인데요. 이런 날성 기분을 쉽게 자주 드러내는 것은 언젠가 자신의 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나쁜 말들을 뱉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을 관통하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감정 표현의 화살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을 꼭 받을 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렵고 불안한 이들에게 칭찬 일기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 일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일기를 쓰는 일도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매일 해야 할 과제를 삶에 끼워 넣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 일기를 쓸 때 꼭 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 일기는 기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항상 경험하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에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지각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나간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야 할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는 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도 인색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현실과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한 일이고 그 이상의 성과가 없다면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립니다. 일상이 다 기준 미달로 느껴진다면 삶 전체가 쓸모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과 행동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세상 모든 일이 두려움의 대상이며 기분은 항상 거친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자신을 칭찬하라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칭찬하라는 것인지, 단순한 칭찬 몇 마디로 기분이 좋아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 한마디로 바닥에 있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른 결로 보겠다는 결심, 그것을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칭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이 마음과 태도를 결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균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자극은 뇌에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하는데요. 뇌는 일상의 감각과 행동에 반응하여 천천히 조형되고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삶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은 뇌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자극을 받으며 숙성해낸 경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이 말은 바로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입니다. 불쾌함, 짜증, 화. 사람들은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말과 행동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큰 소리가 나도록 물건을 거칠게 놓기도 합니다. 나쁜 기분을 거칠게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그 역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내 기분을 굳이 감출 필요 없어. 기분 나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기분과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서툴고 건강하지 못한 형태라면 뇌는 점차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질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분을 잘 다스리고 위안하며 멀리 두고 보기보다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거나 기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적 언어와 행동을 살피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라 느낀다면 분노를 너무 쉽게 방출해버리는 패턴의 기저에 있는 언어적 습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난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해. 뭐뭐가 되어야 해. 아직 부족해. 한참 남았어.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면 큰일 나. 우리가 쉽게 뱉는 말들은 뇌를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기분에 관련된 태도와 인식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자신을 옭아매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 이상의 당위성,
가혹할 정도로 높은 기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해석이 담긴 말들을 스스로 쏟아낸다면 뇌는 삶에 대해 과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마디의 짧은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의 말들을 가만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차고 넘쳐. 하는 데까지 하자. 좀 부족하면 어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말을 먼저 중얼거리게 된다면 눈앞의 문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와 타인을 탓하는 날선말이 아닌 위안하는 긍정의 언어는 상황을 대하는 느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위안이 되는 긍정의 말들을 입버릇처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노력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만 그런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입에서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일상적인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언어는 인지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남겨놓아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말투, 쉼이 되는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 한 박자 쉬고 그럼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할 수 없지 뭐 라는 말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뭇을 해야 해 라는 식의 당위적 진술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아주 좁은 외나무 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려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사건 앞에서도 잠시 웃고 넘어가는 언어적 여유는 삶의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눈앞의 삶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항상 문제 해결 모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 또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뜻 너무 당연하고 절대적인 명제로 보입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본질과는 멀어질 뿐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붙잡으려 들면 들수록 그 덩어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뇌와 마음은 항상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줄다름질 칩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소란에서 벗어나 삶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은 일단 던져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대개 마음의 문제는 관찰하고 두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쏟지 말고 지금 온전히 이 순간을 하루를 살아내는데 쓰는 것입니다. 마음의 촉수를 뻗어서 순간을 온전히 감각할 수 있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로 존재하는 그 자체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바닥에 눌러붙은 자존감도 조금씩 고개를 들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존재하기 모두를 키워야 합니다. 삶의 목표,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하루가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희생돼야 한다면 또다시 마음이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싫어서 너무 못난 사람 같아 괴롭다면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겁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즐거울 수 있는 행동과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살아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뇌에서는 항상 가던 길을 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고민할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던 곳 앞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헤매던 삶의 결을 바꾸려면 반대로 살아보는 작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려면 다양한 상황과 때에 의도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보아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새로운 경험이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익숙한 선택은 삶의 범위를 좁힙니다. 한 가지의 선택만 존재하는 삶에 생동감은 없습니다. 항상 하던 선택을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염려 때문인데요. 다른 곳을 갔을 때 후회하면 어쩌나, 저 길이 사실 가시밭길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새롭고 생소한 길을 선택하려 할 때 마음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실패할 거라고, 좌절감만 맛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제잘되는 소리에 이끌리지 말고 삶과 접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정반대로 살아보려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거기에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어른의 태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셔서 항상 새로운 멋진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